음, 제가 왜 전구를 설치를 했냐, 어, 몇 가지 이유 때문이죠. 네, 지금 저희 오이 상태예요. 엄청 좋아요. 예, 지금은 새벽 6시입니다. 예, 다른 농가들은 이 시설이 없을 거예요. 요즘 짓는 하우스들은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점등합니다. 이쪽 라인도 점등할게요. 네, 반대편도 불을 켜러 갑니다. 예, 전부 다 켰고요. 이제 오이 첫 수확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불 켜기 전에 13.4도 였거든요. 근데 지금 불 켜고 잠깐 돌아다녔는데 0.2도가 올랐네요. 이 전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는 이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얼로 됐는데 이 온도 세팅 값에 맞춰서 이제 불이 꺼지고 켜지고 합니다. 볼게요. AR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센서로 하기 때문에 이 센서가 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계를 사용하고요. 이 정도에 켜지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13.6도고 84%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지금 제가 세팅을 안 해서 그러는데 지금은 새벽 6시입니다. 예, 제가 이 조명을 설치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0.1도가 또 올랐네요. 등과 이 생장점 부분이 굉장히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긴 해요. 속상점 구조의 온도계를 지금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지 빛이 전구가 있고요. 가깝습니다. 지금 여기 시간은 이 온도를 되기 위해 다시 제로로 만들었고요. 이 온도가 얼마큼까지 올라가 볼게요. 지금 방금 0.1도 올라왔죠. 지금 생장점 부분에서 전구 이 정도 거리에 전구가 면 열 발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거는 뭐 LED 전구가 아니고 예전에 썼던 배열구 쪽인데요. 요즘에 배열구가 안 나오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생장점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생장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위에 금방 또 노출이 쉽습니다. 그래서 생장점 부분을 따뜻하게 해라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올라가죠. 파파. 이렇게 하면 15도가 훨씬 넘어가고요. 16도까지도 올라가요. 이 생장점 부분은요. 그래서 이 전구의 이 단열 효과, 보온 효과가 이 농장의 전체적인 온도를 올리는 데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 생장점 부분의 온도를 올리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14.3도 올라갔죠. 지금 0.2도가 올라갔네요. 지금 약 2분 만에. 파파. 14.4도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따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전구가 효과가 있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효과를 특별히 보고 있고요. 또 올라갔네요. 이렇게 보시면 생장점 부분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온도가요.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효과면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보일러, 등유 보일러 뭐 이런 것과 비교하시면 비교 대상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만은 이 은은하게 해서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뭐 작업도 하면서 보온 효과도 있으면서 그렇게 다방면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전기세의 비용 크게 생각 안 합니다. 방금도 또 올라갔네요. 예, 볼게요. 14.5도.
저도 저희 뒤에 보면은 등유 보일러가 있습니다. 등유 보일러. 여기 등유 보일러가 있죠. 지금 요새 등유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작년에는 한 리터당 면세유가 한 850원 했던가? 예, 지금은 1,400원에서 1,450원입니다.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그 정도 수준이죠. 예, 그리고 제가 작년에 경험을 몇 해 해봤잖아요. 여기가 영하 26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26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데 5,000리터 한 통 넣는데 작년에 뭐 850원인가 했는데 800원이라고 치고요. 800원이라고 치고 2,500리터 통 두 개를 5,000리터를 채우는데 5,000을 58, 40, 400원, 400만원. 400원이 아니고 예, 약 한 400 그때 50만원 정도 넣었던 것 같아요. 네, 450만원을 넣었는데 영하 25도 26도가 한 이틀 3일 지속되고 영하 20도권대가 또 지속이 되는데 일주일 만에 5,000리터를 다 뗀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450만원이라는 돈을 연료비로 날렸죠. 생각한 게 저 화석연료라고 하죠. 화석연료를 가지고 과연 얼마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답이 안 나왔어요.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어가지고 뭐 기름값이 뭐 천정부지로 미친 듯이 올라갔죠. 미친 듯이 진짜. 뭐 비료값도 올라갔고, 뭐 요소 비료값도 올라가고, 뭐 특히 등유값 엄청 올라가고, 지금 뭐 전부 다 아실 거예요. 경유값이 미쳐가지고 지금 휘발유 값을 추월했잖아요. 그래서 기름으로는 난방 답이 없겠다 해서 여러 가지 뭐 가스, 뭐 전기, 뭐 전구, 그리고 유튜브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촛불로도 온도 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난방 방법을 바꿔야겠다. 궁극적으로는 난방 방법을 바꿔야겠다 해서 지금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제 자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서 내년도 보조사업을 통해서 한번 진행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또 다른 영상을 올릴 거고요. 오늘은 이 전구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이 전구가 이 생장점 부근의 온도를 올리고 그리고 약광기에는 뭐 많은 효율은 없습니다. 많은 효율을 바라려면 이 백열구 정도의 그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고압 나트륨 등을 쓰셔야 되는데 그거는 뭐 굉장히 고가고 그리고 소비되는 전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 농장에는 아직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전구가 이 생장점 부근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광원도 넓게 퍼지고 그리고 이 조도 룩스라고 하나요? 뭐 정확히 제가 그거는 모르겠네요. 뭐 그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광원이 멀어질수록 이제 정리됐어요. 광의 그 반경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조도라든가 이 뭐 햇빛으로 말하면 일사량이죠. 일사량 그리고 룩스는 떨어진다. 그래서 LED 같은 경우도 30에서 한 45cm 위에 설치를 쭉 하잖아요. 그게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급격히 이 조도 식물에 필요한 이 광합성에 대한 그 광의 세기 그런 것들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 용도를 이 광원 쪽은 뭐 몇 단계 아래 하위 개념이고요. 저는 이 생장점 부근에 온도를 어느 정도 올려서 얘네들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성이 조금 달라요. 뭐 잘못 이해하셔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잘못 이해하셔서 에이 저게 무슨 뭐 햇빛이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의 첫 번째 목적은 이 생장점 부근의 온도입니다. 온도 현재.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명을 킨 이유는 조금 더 일찍 껌껌할 때 야간 작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아침 일찍 새벽에 그 작업을 위한 목적이에요. 목적성이 달라요. 세 번째가 약간의 미미하지만 약간의 그 일사, 그러니까 햇빛을 주기 위한 인공 조명이죠. 어떻게 보면 인공 조명을 주는 쪽이 세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큰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가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는 뭐 첫 번째보다 그렇게 큰 이유는 아닙니다. 예, 해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햇빛보다 지금은 일단은 온도, 그 다음에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쪽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보셨다시피 온도가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자, 보실게요. 지금 등유로 1도 올리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그거는 농가분들은 다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 넓은 농장에 공기를 데우려고 하면 1도 올리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리고 하루에 보일러가 가동이 되면 하루 종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적으로 제가 5,000리터를 넣으면, 등유로 5,000리터를 넣으면은 평균 한 20일 썼던 것 같아요. 20일. 그러면 하루에 25만원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25만원에서 온도가 더 내려간다고 하면 30만원. 아까 뭐 더 극악의 상황 같은 경우는 제가 일주일 만에 5,000리터를 썼다고 했죠. 일주일이면은 한 지금 돈으로 한 700만원 정도 돼요. 예. 근데 만약에 올해도 뭐 영하 25도가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지속된다 치면은 하루에 100만원씩 난방비가 들어가는 꼴밖에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등유를 떼서 소비가 되는 그 돈들은 해마다 누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누적이 되면 그거는 소비로 이루어지잖아요. 뭐 남는 게 없어요. 기름으로. 제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한다는 게,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연료 절감이 한 90% 이상 될 건데요. 그거는 제가 한번 설치를 해보고 그때 영상을 또 찍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해야지, 뭐 예상치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업체 측에서 얘기하는 걸로 저는 영상을 찍지는 않습니다. 그 등유보일러나 화석연료로 이 온도를 저렇게 계속 한 1도, 2도까지 더 올리려고 하면 그 비용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꼭, 그리고 또 단점이 있어요. 저 온풍 보일러의 단점, 뭐 다 아실 거예요. 습도를, 오이 같은 경우는 습도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80%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80% 정도가 된다고 해서 뭐 싱가루병이 붙고 곰팡이병이 붙는 건 아닙니다. 오이는요. 예, 그 습도가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하면은 그게 곰팡이가 오는 건데, 일정하게 완충 어느 정도 허용 범위 안에 있으면 얘네들은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오이는 습도를 좋아해요. 잠깐 3000%로 빠졌지만 무슨 얘기 하지? 예. 아무튼 그 화석연료의 단점은 그 습도를 내려서,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을 보내서 직접적인 가열, 그러니까 공기를 직접 가열해서 뜨거운 바람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건조한 바람이 이런 곳에 많이 노출이, 이 식물한테 엄청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떤 분들은 싱가루병이 뭐 습할 때 온다 하지만, 싱가루병은요 건조할 때 많이 옵니다. 특히 건조하고 습하고를 반복적으로 할 때, 그럴 때 싱가루병이 많이 오거든요. 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건조한 바람을 많이
발생을 시키죠. 저 등유 보일러 같은 경우는. 지금 14.2도 다시 세팅했어요. 예, 지금 12시로 세팅을 했고 14.2도입니다.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한번 카메라를 빨리 돌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받침대라고 해야 될까요? 급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해 좀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 조명을 저는 제 나름대로 적절히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예,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또 전향을 해야겠죠. 비용이 많이 들면 시간이 그거를 하는데 시간이 느릴 테고, 그리고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치면 빠르게 전향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온도가 새벽 밤 12시서부터 아침 7시까지 8시까지, 요즘에 해가 늦게 뜨잖아요. 8시까지 쉰다면 가장 온도가 추울 때는 해 뜨기 직전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 새벽 6시부터 7시 7시 반까지는요 온도가 가장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새벽 제가 보니까 새벽 3시 4시 정도부터 온도가 하강을 하거든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예, 온도를 그 시간에 많이 높여주는 게 식물 성장에는 좋다는 거는 다 아실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식물 잘 키우셔서 대박 나는 그런 농부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식물을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잘 키우셔서 보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반갑습니다. 민규씨입니다. 예, 신기한 물건 하나 가지고 왔죠. 예, 그 저번 영상에 이 조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로 이 생장점 부근의 온도를 높이는 목적이고, 두 번째로 이 새벽에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이 있고, 세 번째로는 약간의 보조 조명 역할 정도, 그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미미하지만 오늘은 오이를 첫 수확하는 날입니다. 첫 수확하는 날이고요. 굉장히 기대되고요. 그동안에 열심히 키웠던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